진짜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이렇게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다소 지지부진한 양상이 나타나면서 쉬어갈까 말까 이런 양상이 나타났었잖아요. 우리 증시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코스피가 돌파를 하면서 과열 경고음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증시의 현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 시장은 과열 지표, 경제 지표라든가 밸류에이션, 기술적 지표 상황 자체가 과열 상황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유동성 기대감이라든가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 본다라고 한다면 유동성 공급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적거나 경기 부양책을 내기로 했던 부분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게 될 경우에는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지표라든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기술적 지표라고 하는 것들은 증권 전문가들 혹은 증시에 다 몸담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보는 건데, 그게 안 맞기 시작한 지는 상당히 꽤 오래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아래로든 위로든 잘 맞지 않는 구간들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로 단기적인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수렴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지표 하나, 버핏 레이시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자산 규모로 보았을 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GDP입니다. 그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 되는가를 봤을 때 지금 182.2% 정도 됩니다. 그 밑에 파란 선으로 보이는 부분은 연준의 자산 규모라고 보시면 되죠. 연준은 현금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거를 영수증으로 챙겨서 자기 자산,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현금이 바깥으로 막 풀려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지금 닷컴버블 수준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위에 녹색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에 맞춰서 미국의 GDP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 규모, 미국 나스닥의 시가총액 규모를 나타낸 겁니다. 그걸 보았을 때 지금은 닷컴버블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2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어떤 기술적인 변화 흐름을 고려했을 때라고 하더라도 연준의 자산이 너무 많고, 그것에 따른 어떤 증시의 과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연준이라든가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과열이 되더라도 코로나 백신이 풀리더라도 이제 증시는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돈을 더 풀어줄 거면은 더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이게 부담스럽다, 이거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가능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IPO 시장 관련된 자료들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왜 가져왔냐면, 위에 있는 거는 시가총액은 그 상장이 돼 있는 거, 나스닥, 그다음에 다우존스, S&P 이런 것들 상장이 돼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IPO 관련된 부분은 이제 상장을 시켜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20년 들어와서 볼륨이라든가 밸류라든가, 그러니까 IPO가 끝나고 나서 상장되고 나서 바로 날아가 버린 거죠. 네, 바로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수익이 났는가, 상장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100%, 200% 떴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상장하는 규모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목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향후에는 미국 시장에 증시에 주식을 공급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번 주에는 15일에서 16일,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목요일, 금요일 요 정도 되면서부터 FOMC의 어떤 뉴스들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채권 매입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단기 국채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할 것인가, 계속 눌러놓은 상태로 자금을 계속 풀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게 그쯤 되면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화요일, 수요일로 가면서 소비 지표 관련된 부분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향후 경제에 대한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너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조금 버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백신도 풀리기 시작됐으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라고 한다면 18일까지 합의를 봐야 되는 재정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되면 합의를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조금은 조심하면서 들어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부양책 관련된 부분도 1조 달러 이상을 원하고 있는 상원, 그 다음에 하원이죠. 1조 달러 이상을 원하고 있는 하원, 그 다음에 1조 달러 미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원이 서로 부딪히면서 18일까지 합의에 대해서 요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챙겨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이나 우리나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우리 증시 상당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실 증시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슬리머가 나타났었는데 지난주에 나타난 현상은 종목의 약간 확산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네.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어쨌든 연속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증시가 상당히 강하긴 하지만 그동안 이제 반도체라든가 일부 섹터, 바이오 섹터가 끌고 갔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안 하셨던 부분들은 좀 소외됐던 부분이 있는데 철강이라든가 은행, 건설까지, 정유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크로 지표로만 본다고 한다면 환율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가공을 해서 파는 업종들이죠. 그러니까 철강이라든가 비철 금속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폭 자체는 그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적으로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제 생각이고요. 반도체라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수출 비중 대비해서 우리나라 20%, 그 다음에 시가총액 대비해보면 30~40%까지 가는 반도체 업종 자체가 커져 있는데, 그거를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들이 계속 커지기만 하고 다른 종목들이 커지지 않는다라고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밸류에이션을 땡겨놓는 거죠. 300조다, 500조다 이렇게 해서 땡겨놓고 그렇고 나면 더 이상 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다른 쪽으로 매수를 유입시키는 로테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우리나라 상황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고객 예탁금 수준이 6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용잔고 수준이 18.7조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0%가 넘어가는 수준인데요. 요 차트로만 봤을 때 지난 고점을 돌파했을 때 17조 원인데 거기서부터 1조 원 이상이 늘어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 코스닥 그리고 거래소, 공이 같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유포리아죠. 시장 괜찮아, 깨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백신도 나오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좀 기고 있고 그동안 오르지 않고 그래도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그동안 조명을 받지 못했던 종목으로 간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급등주라든가 테마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빠그러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인버스라든가 대형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개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는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이게 19조, 20조까지 올라가면서 예탁금 대비 비율이 30% 이상으로 올라간 구간에는 항상 조정을 줬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한 가지 또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은 금융당국이 12월 말까지 가계대출을 유동성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막겠다라고 한 부분인데 그게 쿠션을 치고 들어와서 주식시장에서도 돈을 빼내가는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연말 연시로 가면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용대출을 정리해서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던 신용대출을 정리해서 빚을 갚는다거나 부동산으로 옮긴다거나 하는 흐름들이 약간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들은 우리나라 OECD 선행지수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OECD 경기 선행 이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하고 굉장히 궤를 같이 합니다. 근데 저게 100을 넘어서면서부터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6개월째 계속 장기 추세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어떤 코로나 대응도 좀 잘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지금 팬데믹이 좀 터지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 활동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경험했던 락다운을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료기 수출이라든가 의료 제품 수출, 그 다음에 항공을 통해서 크게 팬데믹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도체라든가 고 부가가치 제품들의 수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만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매수 시점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또 관심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신규로 제시를 해주신 한샘, 현대리바트 같은 종목이 리모델링 수요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인텔리언테크도 견조한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관심 종목의 수익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어쨌든 지금 저번 주에는 가장 좋았던 부분은 건설주가 제일 강했던 부분입니다. 건설주는 뭐 정부 정책, 그동안 건설주가 해외도 안 되고 국내도 아파트 건설 안 되고 SOC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거 예산 반영된 거 보니까 SOC 예산 작년보다 늘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긴 하지만 역세권을 과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서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건설주가 좋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매기가 몰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끌어당겼지만 밑에 있는 종목들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양도세 이슈라든가 대주주 10억이긴 하지만 3억 대비해서는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쪽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한샘이나 리바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건설을 하려면 고밀도 개발을 하려면 거푸집 같은 거요. 이렇게 콘크리트를 쏟아붓는 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5층, 4층짜리 짓는 거하고 30층, 50층으로 올려 짓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수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5G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두 개의 축이었죠. 인공위성을 통해 가고 5G를 할 거냐 아니면 매크로셀, 마이크로셀을 이용해서 스몰셀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건물 내부의 어떤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상파 쪽으로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거의 두 가지 축에서 이노와이어와 인텔리언테크 이런 부분들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뭐 이번 주에 여태까지 쭉 3주, 4주 동안 봐왔는데 특별히 수익률이 이거 아스마다 3, 40% 날라갔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삼성전기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TCK, ENF 테크놀로지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기물이라든가 실적 좋은 폐기물 그중에서 또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서울 시내의 건축 폐기물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쪽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보시고 차트도 좀 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YN텍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스틱하게 오르지는 않지만 시세를 반영하는 거는 어차피 일주일, 2주일 만에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이런 쪽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골판지 쪽에서는 이제 지금 쇼티지가 계속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달 수요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장들이 화재가 나기 시작하면서 공급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세아 재질이라든가 신대양 재질 두 쪽으로 이렇게 매기를 몰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어쨌든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서 노이즈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만들어서 상용화를 하겠다.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2025년보다는 땡겨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걸로 돌이켜 봤을 때는 그거는 어쩌면 좀 과장된 이슈 같기도 합니다. 원래 도요타는 10년 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실험실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게 이제 양산이 되는 부분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만드는 3원계 배터리와 비교할 만큼 저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양산의 문제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엔 그래서 배터리 쪽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기타 주식들로 매기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전반적으로 시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어떤 종목에 신규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어쨌든 안정적인 주식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실적 잘 나오고, 어쨌든 다음번에 올 수 있는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SK 같은 것들은 지금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타이밍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로 들어가면서, 수급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가람지, 지주사 같은 부분, 배당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는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의 주식회사 SK입니다. 요거의 매출의 60~70%는 SK 이노베이션하고 SK 텔레콤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하고 삼원계 배터리 관련된 특허 관련된 소송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어떤 잘못되면은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전부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두 회사가 싸우지 말고 합의를 해서 배터리를 좀 원활하게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원래 12월 10일 날 결론이 내기로 했었는데 그게 또 3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좀 합의를 해라. 자꾸 소송을 하지 말고 합의를 해서 뭐 우리가 이혼을 할 때도 4주의 기간, 조정 기간을 준다는 것처럼 지금 그쪽에서도 이건 분명히 LG화학 거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서 잘못돼서 SK이노베이션이 잘못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노이즈가 하나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분사를 하면서 SK 쪽에 하이닉스의 이익 자체가 더 귀결이 되는, 귀속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LED 관련된 부분에서 출하량, 글로벌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OLED 패널, 그러니까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BH라든가 OLED 관련된 그 실리콘웍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관심이 없겠지만 내년 초에 물건값 깎아지는 CR이 있고 나서 얼마 정도 공급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세팅이 되면 그때부터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대응은 뭐냐?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출시가 많이 되면서 증설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증설을 할 때 누구를 불러다가 공장을 지을 거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ICD 같은 경우에는 이익도 500~600억 나오는 상황에서 시가총액 3천억 정도의 멀티플 싼 상황에서 내년 정도 되면은 전방이 터져주면서 멀티플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쪽도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뭐 어떤 글로벌 OLED 패널 수요에 따라서 조금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전략을 통해서 오늘장 전략까지 그리고 유망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